지금 그 감독님부터 소개 인사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영화를 연출한 김현탁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별론데 먼 길 와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이에서 영채 역을 맡은 유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객분께서 여기 계신 분께서 배우님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경 배우님 거를 사면서 배우님 거는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샀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봉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상영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약 한 50분 정도 진행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질문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보이시는 QR 코드 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개봉한 지 이제 한 달 지났고 그랬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이제 한 달 지났을 때의 소감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실감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극장에 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개봉하기 전까지는 계속 후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조금 영화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쯤 되니까 이제 관이 많이 내려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한 열흘 전부터는 조금 일상을 되찾은 것 같고 뭐 이제 원래처럼 그냥 글 쓰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 하시나요? 영화 공부. 네. 영화 공부에 다시 영화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네. 배우님은 한 달 소감과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그 영화 아이 계속 관련하여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계속 그 홍보라고 해야 되나? 네, 홍보 개념의 어떤 뭐 라디오나 뭐 GV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코시국에 이렇게 개봉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마음이 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 사이에 또 IPTV에 또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 주변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보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화 관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GV를 하게 돼서 감독님하고 또 관객 여러분이랑 얘기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를 계속 했어요. 네, GV를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매주 할까요, 저희가? 네. 네. 그러면 혹시 그 지인분들이나 약간 관객분들 기억나는 어떤 영화에 대한 평이 있으세요? 저는 네.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 잠시 내려놔도 될까요? 내려놓으셔도 네. 돼요.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그 제가 그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랑 같이 또 보러 오고 싶다라는 글과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영화를 찍을 때는 굉장히 좀 엄마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잘 안 하게 됐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 씬에 집중하고 또 소외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너무 좀 인상 깊었고 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감독님께서 영화 만드신 어떤 시작 지점하고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영화 계획하게 되셨을 때 약간 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하고 시작 지점 그걸 좀 말씀 자세히 해주신다면. 영화를
제일 처음 시나리오를 썼던 동네는 약간 분노에서 썼던 것 같고요. 대학원에서 준비하는 영화가 엎어져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되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써댔는데 이제 한 아이를 두고 베이비시터와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거슬러서 쓰고 난 다음에 거슬러서 더듬어 보면 아마 제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아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두 인물이 되게 중요하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인가요? 네, 쓰면서 엄청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 두 인물의 관계나 사건들 뭐 이런 것들도 한 6, 7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쓰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현경 배우님은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네네.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일단은 너무 시나리오가 재밌었어요. 이 재밌다는 게 막 너무 코미디스럽게 재밌다가 아니라 그 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담은 게. 그리고 또 보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죠.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두 인물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갔고 그래서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채라는 인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랑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신 건데 그걸 만나고 촬영하시면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한 거라든지 좀 생각이 어떤 바뀐 지점 이런 거 있을까요?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연습 과정도 있었고 리허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영채란 인물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좀 본인이 힘든 삶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다른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나 힘들어라고 계속 말하거나 밀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힘듦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꿋꿋이 자기 삶을 살거나 아니면 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는 또 포기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너무 젖어있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장 경계했던 것 같고 또 영채라는 인물이 많은 관객 여러분과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잘못하면 비호감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이나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내지는 또 뭐 영채가 가지고 있는 과거들이나 또 아영과의 관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게 약간 영채라는 인물이 가지는 어떤 낙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와서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랬을 텐데 감독님께서 두 인물을 이렇게 촬영하시고 만나시면서 어떤 지점을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둘이 이렇게 대화신도 많은데 어떤 두 인물이 어떤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두 인물뿐만이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공통적인 거는 개개인들이 가장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라는 전제 조건들이 있었고 특히나 두 인물의 마주함과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움직이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움직이면서 대화들이 이루어나고 그것들이 캐릭터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동선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물 이런 걸 조금 이미지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동선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물의 몸짓이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돼. 그것들은 이제 선배님이 되게 첫 촬영부터 영채란 캐릭터를 하면서 보여주셔가지고 저한테 그 카메라가 아영한테 계속 가다가 유일하게 처음 딱 백발로 하는 게 이제 영채인데 그때 뒷모습에서 아 영채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영이 처음에 영화에서 쭉 뒷모습부터 시작해서 나오다가 영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바로 영채라는 인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바디랭귀지나 어떤 그런 모습들 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신 부분이 그 영채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진 않았던 것 같고 좀 어쨌든 그 감독님께서 그런 현장 분위기나 또 김연기 배우님이 이 아영 캐릭터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제가 생각하고 했던 거라기보다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나 이 영화에서 담고 싶어하는 그리고 영채의 과거들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해 보면서 몇 달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체화돼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술 냄새 지우려고 하는 네.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네,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네.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나요? 뭐 그걸 질문으로만 그렇게 있는 건데 표현을 잘 해주셨던 그렇죠. 거죠.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의식 같은 뭔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쁜 걸 다 털고 가보자라는 의식 같은 네.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술 냄새 나는 거를 지우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나쁜 걸 털고 포근한 집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은. 굉장히 술 냄새 털어내는 것도 있지만 되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즐거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김연기 배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께서는 김연기 배우를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김연기 선생님. 김한기 선생님이 네, 진짜 네. 싫어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표현은 좀 별로 이랬어요.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유현경 배우님은 팬으로서 약간 네. 덕질 배우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떠셨는지 감독님부터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런 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좋았습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캐릭터에 대한 이제 뭐 남들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서로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되게 일치하고 있구나라는 게 바로 저한테 왔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향기님이 자주 끌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서 제가 솔직히 다른 스태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제 스스로 되게 소갈이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캐치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 순서, 감정의 폭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어색함을 알고 있구나.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전체의 시나리오의 흐름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적도 있거든요. 이제 쓸데없이 디렉션 안 할게요라고 하고 그냥 다시 그냥 가시죠라고 하는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디렉션을 어설프게 하는 게 배우들의 연기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향인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좋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좋았음이 나쁨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묘한데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고 계속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힘들이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연기 배우님 팬으로서 진짜 잘 보이고 싶었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좀 좋은 배우 또 좋은 친구 내지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좀
떨리잖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와 배우 같이 연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 찍는데 이미 그 너무 아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뭔 노력을 안 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영체로서 연기할 수 있었고 저를 이렇게 영체로 바라봐주는 그 눈빛의 변화가 되게 지금도 눈에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너무 훌륭하게 해줘서 제가 역시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 머리 이렇게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에서 그 테이크가 좀 같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 두 번. 한 세 번인가? 많이 갔어요? 기억이 안 나지? 두 번 간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향기 배우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 어떤 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더 세게 해도 된다. 제가 편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셔서 좀 제가 좀 안쓰러웠죠. 네. 다들 배우분들이 맞는 게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배우분들이 향민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예명 선생님 차라리 맞는 게 더 편하다고 맞아요. 그 정도로 좀 배우님들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성품이. 갑자기요? 갑자기? 네, 그렇죠. 염혜란 배우님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 모셨었는데 네네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좋으시죠. 네, 좋았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아영이 그 티셔츠 맨 처음에 입고 나오는 게 대치민이라고 써진 거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걸로 네. 하고요.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 그 김향기 배우랑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 혁이를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조금 시나리오랑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 대사를 없이 네네네.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이제 시나리오상 그 씬 구조나 그 씬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근데 아마 공간도 현숙의 집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배우들이랑 특히 리허설을 하면서 대사를 했을 때 이제 아영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의 라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향기님이 이제 대사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사 없이 리허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인데 리딩 할 때 동선 리딩을 하거든요. 근데 했을 때 현수 선배도 그렇고 그때의 힘이 아영이의 표정을 봤을 때 더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리딩하면서 시나리오를 현수 선배님한테 수정된 걸 드렸을 때 현수 선배님도 그 대사를 하시면서 하는 게 감정적으로 더 설득이 돼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씬을 바꿨을 때 사운드나 이제 컨티상으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영이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것들이라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씬. 그리고 영화가 처음에는 아영의 뒷모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세 명의 인물의 뒷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만큼 뒷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뒷모습 연기 어떠셨어요? 글쎄 저도 저희 영화에 너무 좋은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행했을 때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오히려 앞에 없을 때 연기가 더 잘 되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뒷모습에서 감정이 나오는 그 정서와 감정이 담겨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 영화를 보면서도 당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특히 공원에서 돈 벌고 올게라고 이제 떠나는 유영경 배우의 뒷모습이 그 공기랑 빛이랑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나천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관객분들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관객분 질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저 육구백이랑 영채가 처음 등장. 너구리. 오늘 비도 오니까. 왜 너구리죠? 그 말은 제가 선택했어요. 아, 제가 굉장히 소품팀에게 너구리를 꼭 네. 준비해달라고. 이게 제가 편의점 갔는데 한 곳에 안 팔아서 다음 편의점에서 샀어요. 그래서 요거 질문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정일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상적인 장면과 연기가 많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이 가장 애착을 가진 씬이 궁금합니다. 씬을 촬영할 때 얘기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장면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씬. 이게 이제 때마다 다른데 편집할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씬은 두 개인데 이제 영채가 이유식 먹이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거를 라면을 이제 그 이유식 그걸 치우다가 이제 소파에서 이제 치우다가 생각에 잠기고 소파에서 눕는 그 씬의 몬타지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 되게 제가 편집 감독님한테 좋아서 저 소파에 누워 있는 거 좀 더 길게 빼달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아영이도 똑같이 이제 경수의 죽음을 겪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와서 그 쓰레기 하고서 바라보는 거 바람 세차 부르는 거 바라보고 그 두 인물의 그것과 마지막에 쓰리샷 이게 저한테는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세 포인트가 항상 편집할 때나 사운드를 할 때나 DI를 할 때나 제가 굉장히 많은 주문을 이제 기사님들한테 많이 했던 장면들이기도 하고 정서가 좋아서 그 딱 세 포인트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들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혁이를 마지막에 다시 안고 그 아영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혁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 저는 되게 그때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잘 나와야 돼가 아니라 너무 그 조화로움이 혁이를 안고 있는 그 아영의 모습부터 제가 다가가서 아이를 뺏고 또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추게 되고 또 아영이 와서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했을 그게 진짜 실제로 저한테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모두가. 그 이후로 바나나 차차를 부르고 뭐 미자가 밥을 먹이고 우리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직 생각해도 좀 뭉클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채를 아영이 영채를 도와주는 느낌인데 영채도 아영한테 되게 많은 걸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그 뒷모습에서 이제 부르는 병원 올라가는데 학교로 올라가는 신이었네. 거기서 이제 부른다던가 그런 것도 이제 염두를 하셨겠죠 감독님께서는. 그 서로 인물들이 어떤 한 인물이 한 인물에게 네. 표면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객분 질문, 혁이에 대한 질문이 좀 있네요. 그 아이와 연기하면서 영화 안에서 아이의 엄마가 달래도 울음을 잘 안 그치는데 실제로 촬영장에서 안 울고 친하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혁이 잘 있나요? 혁이 너무 잘했고 네. 그 쌍둥이거든요. 네, 배우, 쌍둥이로 배우들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네, 했다고. 맞아요. 너무 그 울지 않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고 또 어떤 씬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연기를 해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장면인데 막
사람들이 막 웃겨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슛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웃고 슛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항상 옆에 계셨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같이 이 혁이랑 이렇게 저랑 같이 연기를 한 것처럼 혁이랑 있을 때는 정말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끝나고도 진짜 되게 생각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혁이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 아니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요? 예? 지금 태도 논란이 수도 있어요. 또. 이 GB를 진행할 때 항상 집중을 하고 집을 또 연속해서 하시고 네, 아니요. 네. 또 이제 맛있는 밥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네. 또 오셔가지고 또 지금 딴 데서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태도 논란 아, 큰일 납니다.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 잘 듣고 이제 예. 제가 얘기하면 되는 타이밍인가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뭐 혁이랑 촬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스케줄을 짜서 딱히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울면 부모님이 1차적으로 잘 달래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형경 선배님이랑 이제 아영이랑도 굉장히 이제 친밀감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배우분들이 잘 달래주시고, 이제 혜란 선배님은 또 엄청 또 잘 보시니까. 그리고 형경 선배님도 실제로는 엄청 잘. 네, 제가 아유, 그 조카들을 네. 거의 키우다시피 네. 해가지고 아이도 잘 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네. 당황스럽지 않은데 굉장히 어리숙한 연기를 부탁하셔가지고 잘 못 안고 이런 걸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제는 미숙한 네,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질문해주신 분 혹시 누구신지?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무슨 책이죠? 제가 추천받았던 소설책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딴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유영경 배우께서 라디오 네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리에라고 있는. 기사가 한 20개 나는데 기사가 한 20개 나는데 비밀을 있어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말 책 친구라고 네네네. 하신 거 이제 하셨더라고요. 예, 책 읽고 작가님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낭송하는 프로그램인데 TBS 교통방송에서 아침 8시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에도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 한민호 선생님. 네, 많이 네. 들어주세요. 책이 나와가지고 말씀 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라디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많이 왔는데 그 현경 배우님 그 아이 촬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지점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거는 막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또 연습하고 연기하고 리허설하는 과정들이 많아서 많은 것들이 체화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욕을 항상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맨날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 장면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감독님 제가 이렇게 그 술집에서 걸어 나오면서 술집 그 방을 향해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영화에서 제일 힘든 장면이다. 이런. 그때 욕을 원래 안 하기로 했나 없었나?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그걸 제가 연습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아니요, 그때 현장에서도 그 리딩 그 전에 리딩 할 때도 그때 그 욕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감정상이나 이런 거 계속 계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힘든. 그만큼 그게 그 중에서 영채한테도 되게 힘든 네.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기하시면서도 네.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을은님께서 아영이가 번 돈을 수업에서 쓰던 어떤 종이 상자에 넣잖아요. 네. 그게 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저금통을 선택하시니 저금통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기초 수급 이제 그 아영 전화하는 장면 예고편에 있는데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사실 야 그 괜히 경수가 야 그거 괜히 통장이나 이런 데 넣지마 소득 잡힐 수 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쟁겨놔라고 전화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 넣어놨던 건데 이제 이야기상 또 편집됐는데 경수가 그걸 빼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빼가는 장면은 아니지만 나중에 빼갔다. 그 대신에 이제 메모지를 하나 남겨놓거든요. 이제 아영이의 이제 성씨가 너 사실 전주이시래라고 하는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소품 도구로 이제 많이 쓰였던 네, 그게 좀 많이 편집이 돼서 경수의 어떤 서사들이 조금 편집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사실 경수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이유라든가 혹은 경수라는 인물에서 좀 가려진 서사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려진 서사는 조금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많이 축소된 거긴 한데 아마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단속이 한번 뜨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해서 돈을 갈취하는 인물이 경수로 원래는 세팅이 돼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쫓기고 뭐 맞고 오는 것들이 그런 이제 연결성에서 경수의 라인으로 따지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경수의 죽음은 아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족의 해체라는 적인 측면에서 존재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쓰기 싫었던 장면인데 죽음 자체는 근데 이제 보호종료 아동의 실상을 자꾸 조사를 하면서 그런 순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외면하면 얘 친구들은 되게 잘 살고 있고 뭐 별 특히 어려운 게 없어라는 게처럼 되어 보일까봐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른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자살률이 꽤 높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수의 죽음 뭐 이야기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선한 사람들, 동화적인 분위기의 영화인데 실제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약간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하는 인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쁜 사람 버전의 영화도 상상해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상상을 해봐. 이 시나리오도 그런 버전이 있었고 막 영찬은 아영이 찾아가가지고 아영이 집 창문 다 부숴버리는 장면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래서 영채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고 아영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 시나리오 버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두 인물을 가장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파멸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시나리오 버전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라는 질문에서 막혔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자체는. 그래서 아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결이 맞았던 것 같고 아마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버전 되게 파멸의 끝을 달리는 이야기 버전 너무 많고 네, 그걸 쓰면서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 PD님이 다 보셨었거든요. 저기 계신데 그 기획 단계부터 PD님이 그 버전을 다 보셨었는데 하기 싫다고 이제 진절머리를 낸 적도 있고 그래서 피디님 어디 계세요? 피디님이셨군요. 바로 전에 GB 진행 네. 데뷔하셨어요. GB 진행. 데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번 또 네. 네. 그리고 그 유현경 배우님께서는 네. 이 영화가 약간 되게 뜻깊었다라는 어떤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신기전 영화를 찍었을 때 연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다. 네네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그게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관객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나요? 근데 저희 영화 동화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을 처음 아, 봤어요. 네. 저는 되게 리얼리티한 영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살리려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배우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화들과 또 과정들 속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성들이 모아져서 영화가 탄생하는구나를 뭐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뭔가 그런 큰 감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현장이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그걸 항상 감독님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내 거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해줘가 없이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 같이 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직접 말은 안 하셨지만 마음을 그렇게 써주신 게 가장 큰 기쁨이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나지 않았나. 제가 영화를 찍는 이유가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드는 거구나를 느꼈을 때 굉장히 평생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마음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 네. 되게 시나리오를 드리고 수정된 것들도 드리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을 했었는데 1월 달에 이제 시나리오 막 드리고 했을 때 그 전에 드리고 했을 때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떤 영채란 사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본인 스스로 되게 많은 책임감으로 캐릭터에 접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연출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뭐 좋았습니다. 뭔가 그리고 만화적이거나 동화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마지막에 어떤 주인공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현실과 조금의 이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 솔직히 영채라는 인물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을 집중을 하느냐 아영이라는 보호종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한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잘 버티고 서 있는 나름대로의 인물에 제가 집중을 하고 그 인물들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은 뭐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만화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어두운 면에 놓여 있는 친구들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잘 버티고 선 자립을 해볼 홀로 서보려고 하는 인물들에 집중해서 아마 좀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도와줄게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대사나 어떤 행위, 그런 연결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약간 동화적으로 네. 느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하지 마세요. 네, 그 유현경 배우님 우는 연기가 아주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는 연기가 우는 연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느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얘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담겼는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울 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런 마음 그걸 봐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김현탁 감독님 그리고 유현경 배우님, 김양기 배우님 그리고 염혜란 배우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성함에 히읗이 들어가는 것처럼 대역 이름에 공통적으로 이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장은 안 들어가. 네, 미잖아. 이미장은? 아영, 영채,
그 의자. 허기도 어떻게 보면 허기. 이제 희유시지만 이응이 이거는 약간 이거 약간 좀 껴 맞춤. 네. 근데 그래서- 희운 들어간 거 너무. 그러니까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혹시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름에 이름을 피디님 천재신 것 같은데 모든 걸 세팅하시는 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가 이름에 대해서 아영한테는 얘기해 주셔서 영이라는 이제 결국 그것들이 의미하는 거에서 이제 앞뒤로 아자랑 채자를 뭐 의미는 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건 솔직히 이제 아영채. 네, 뭔가 한자적으로 뭔가 아. 제 나름의 뜻은 만들어 놓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다 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경수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다들 있는 건데. 제목도 아이잖아요. 이제 아이 네네. 이제 이응이 두 개나 들어. 아, 혹시 질문 혹시 그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음성으로 선생님 예, 영화 뭐 인상적으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한테 한 가지씩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적인 거 보면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이제 소리만 나오고 세탁기 씬이 나오고 중간에도 한 서너 차례 정도 이제 세탁기 나오는 씬들하고 그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께서 나름 이제 이걸 뭐 각본 쓰실 때 단계부터인지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우는 어쨌든 이 시나리오 상에서 이거 받아볼 때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하고 혹시 뭐 감독님하고 혹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뭐 신이라든지 뭐 캐릭터상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있으셨어요? 이견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공감이라기보다 어쨌든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저가 느꼈을 때 많은 이제 분들도 그렇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편견 속에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듦을 느끼면서도 결국에는 꿋꿋이 그냥 살아가고 그런 거에 뭐 맞서서 뭐 그냥 산다기보다 그냥 자기 삶을 그냥 그 자기 힘듦과 아픔을 좀 감춘다기보다 그냥 두고 자기 삶을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많은 것들의 감정과 뭐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또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것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아영도 마찬가지. 이제 캐릭터를 정할 때 시나리오에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보통 동선이나 이제 콘티의 개념으로 같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쓸 때 이제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인물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접근했을 때 저한테 아영이 기준인 키워드는 영화적으로도 그렇지만 고장이 난 것들, 쓸모 있는 것들과 쓸모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하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쓰레기로 아영이가 수업 발표 과제할 때도 분리수거를 교구로 쓰는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그죠 뭐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지, 뭐를 버릴 수 있는 거고 뭐는 버릴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되게 이게 이렇고 저게 저래라고 의미는 이거의 의미는 이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인물의 감정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잘 배치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감흥을 느끼게 할까가 이제 의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적으로도 뭔가 오프닝적인 꽉 막힌 벽 세탁기 앞에 서 있는 아영으로 시작해서 이제 인파들이 많은 길가에서 세 명을 좀 보내주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서 이제
그리고 이런 결에 우리 영화의 결에 있는 것들에서는 실생활에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감정을 잘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운드적으로도 흥미가 있고 어떤 그 잘 미드 포인트에서 아행이 그 세탁기를 차고 물소리가 들리고 밖에 세탁기 이제 쓰레기차가 삐삐 소리가 들리고 하는 사운드 디자인적으로도 조금은 더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때부터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저희 시간이 빨리 가죠. 네. 그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죠?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관객분들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감독님, 배우님부터. 그 코로나 시국인데 저희 집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가 이제 또 IPTV로 나왔는데 또 집이를 하게 돼서 너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또 집이가 있는데 그때도 또 찾아와 주시면 영화를 또 보시고 또 다른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고 싶거든요. 영화를 본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순간이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들로 통해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셔가지고 길다면 길고 뭐 짧은 영화 2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